정윤주님하고 김효님하고 절친이잖아요. 누가 봐도 절친이잖아요. 바늘과 실처럼 같이 다니는데 은근히 부담을 느끼는 친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효님이 있으니까 그냥 얼어버리네. 자, 오늘 연속 3일째인데 금요일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내일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연속 그러면 사회 이제 네. 특별 코칭을 이제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지금처럼 탁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로직을 준비 안 하셨구나. 그래 로직을 가지고 말하는 하거든요. 이론적 틀이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직이 이론적 틀이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의 언어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 봉사의 손길, 그 다음에 함께하기. 이게 사랑의 기술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 먹힌다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말이 중요해.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제가 직전에 오기 전에 10번을 개인 코칭을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야. 상대를 인정할 줄 몰라.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야. 그걸 뭐라고 하죠? 자폐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폐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상대를 고려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몰라. 네. 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라는 얘기가 뭐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후련해요. 왜냐면 그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돼요. 네. 로직, 이론적 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풀어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주례 볼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뻔한 로직에다가 2가지를 넣어주면 아주 재밌는 로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팩트입니다. 어떤 사실을 담아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주부가 또 사업하는 사업가로서 10시 반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나는 정윤주님이 13번 개근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개근하셨더라고요. 진주에서 대전까지 오가면서 충실하게 수업에 참여했다는 거, 이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죠? 팩트. 빠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팩트를 담아내느냐? 프랭크한 팩트.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돼요. 프랭크가 안 된다고요. 김희호님은 이거 되더라고요. 그냥 직구로 날려버려요. 프랭크, 솔직함. 솔직함은 삶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프랭크한 팩트가 뭐라고요? 로직을 재밌게 해줘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게 되거든요. 프랭크한 팩트.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기 직전에 10번 수강하고 있는 분 중에 그 대학교 취업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아빠가 개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빠가 고주할미주가 탁 간섭을 하시고 해서 맞춰드리기 힘들어. 근데 직전에 막 취소하고 막 이래요. 토요일날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1시 55분에 취소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혹시 그 학생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그런 분. 그래서 시원섭섭하다 느낌이. 이게 뭐죠? 프랭크하게 지금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시원섭섭해요. 그래서 한 번 해줬어요. 네. 가끔 그런 게 걸립니다. 크레임이라고 하나요? 크레임이 걸립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지만 때로는 시원섭섭하다. 제가 로직에 2가지를 넣으면 좀 더 흥미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 로직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걸 가지고 말할 때 막힘없이 말할 수 있고, 마음먹은 대로 말할 수 있고,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로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다가 긴가민가 하고 뭘 말해야 되지 막 망설이가 되고,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남사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키워드가 로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로직이에요. 물론 이론적인 틀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나의 믿음이 로직이다. 근데 그 로직에다가 팩트를 넣는데 어떤 팩트? 프랭크한 팩트를 넣어줘요. 사실을 얘기해라. 가식하고 꾸미고 덧칠하고 보지 말고 솔직하게 막힌다.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인간적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전. 사람들한테는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승욱 대표가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승욱 대표를 좋아합니다. 반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뻔해요. 매일매일 변화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대가 안 돼요. 흥분이 안 돼요. 제가 흥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이제 익사이팅 된 게 있어야 뭐 설레이고 그립고 뭔가 도전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냥 덤덤하면 안 되잖아요. 반전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덤덤하게 만듭니다. 뭐 왠지 기대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방법은 반전을 주는 것인데, 이 반전을 주는 방법은 관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만 얘기하지 말라고요. 상대 관점은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요. 반전은 뭐라고요? 상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반전을 주면 됩니다. 반전. 그래서 한성욱 대표가 반전이 있어요. 저는 반전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삶에도 반전이 있어요. 네. 매번 연지님이 저한테 저를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점심을 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에요. 제가 사겠어요. 했으면 내가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 사야 돼요. 이게 뭐죠? 솔직함.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은 뺄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는 이제 3-4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프랭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전을 준 게 뭐냐면 둘이 절친이니까 효님하고 함께하면 더 의미가 있는 식사가 되겠다 해서 김동에 맛집이 있어요. 네. 근데 드셔보시면 괜찮다 싶으실 거예요. 네. 어제 홀리는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밤 9시까지 5시 명식이라 쳤는데. 밤 9시까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라. 그래서 남이스가 왔어. 정갑채님 같이 함께 했나요? 네. 네. 정갑채님이 소개한 데가 거기에요. 오늘 가는 데예요. 정갑채하고 정갑채 친구하고.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전이 있는 삶도 좋다.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가면서. 김효님은 이벤트를 잘 만들어요. 갑자기 스크린 골프 하자고 제안이 오면 시간 맞으면 가는 거고, 어제는 제가 수요 강좌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 반전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기대하게 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의 트렌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혼자 산다예요. 네. 홀로족이 많아요. 네. 기로우님을 비롯해서 윤총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성인들도 우리만 떠오르게 하는 모릅니다. 싱글들이 많아요. 많아요. 나홀로족이 많다고요. 어제 생일인 종수진, 네. 며칠 전 생일인 조영호. 다 싱글입니다. 다 싱글입니다. 싱글 크로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싱글 크로우 좋습니다. 네네네. 생일날 챙겨주는 싱글 크로우. 자, 두 번째, 오래 산다. 여러분들 지금 내 머릿속에 요즘 80세, 90세 장례식장에 가면 그 정도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갈 거예요. 20대들이 140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장수시대다는 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100세까지는 설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80까지만 산다. 근데 더 살거든요. 100세 살아요. 100세 살아요. 저는 목표가 김영욱 교수, 김영태 교수 102세인데 지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중단하지 않고 방송 활동하시고 또 글 쓰시고 하시잖아요. 제 목표가 100세예요. 앞으로 살 날이 칭찬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젊잖아요. 오늘도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네. 네. 두 번째가 무인 시대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됐습니다. 네, 모임이 그래서 많죠. 큰 모임보다는 소그룹으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적 만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제가 어디 가면 대여섯 명씩, 한 10명씩 함께 그룹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3분 소그룹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전 있는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두 번째, 미소가 있는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미소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하는 일이 잘 되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절로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도 잘 된다고요. 근데 미소가 없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게 장땡이야. 가만히 있어. 뭘 하겠다고 그래. 근데 정윤주님 보세요. 위기가 기회라고요. 코로나19 때임에도 불구하고 막 전국을 누비면서 사업을 번창해 가고 계십니다. 생각 먹기거든요.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소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직을 가지고 말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고요. 모처럼 YCI 소통 영사과정 11기로 재수강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신 김효님이 정윤주님 응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느낀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잖아요. 적자 생존. 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